개인이 저지르는 잘못은 감각기관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다. 우리 몸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언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마음이 제 역할을 해나갈 때 마음은 눈, 귀, 코, 혀, 피부 등의 오감과 같은 몸의 다른 부분들을 이끌어 각 개인의 책임감 있는 존재를 형성해 나가게 된다. 마음의 활동에 감각기관의 활동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의 뜻을 붙잡는 일은 수양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네. 그래서 마음을 큰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죠?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잘 다스리면 다른 작은 기관의 일들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지문 내가 처음 요동에 들어섰을 때 바야흐로 한여름이라 뙤약볕 속을 가는데 갑자기 큰 강이 앞을 가로막으면서 시뻘건 물결이 산더미같이 일어나 끝이 보이지 않았다. 이는 아마 천리 넘어 먼 지역에 폭우가 내린 때문일 터이다. 내 물이 뭐 홍수가 났나 봐요, 강물이. 강물을 건널 적에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보기에 나는 그 사람들이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 속으로 기도를 드리나 보다 하였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안 사실이지만 강을 건너는 사람이 물을 살펴보면 물이 소용돌이 치고 용솟음치니 몸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고 눈길은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듯하여 곧 어지럼증이 나서 물에 빠지게 된다. 그러니 저 사람들이 고개를 쳐든 것은 하늘에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요 물을 외면하고 보지 않으려는 짓일 뿐이었다. 또한 잠깐 새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어느 겨를에 속으로 목숨을 빌었겠는가? 이와 같이 위태로운데도 강물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강물 소리를 갑자기 소리 얘기를 했어. 요동벌판이 평평하고 드넓기 때문에 강물이 거세게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다라고 모두들 말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에 대해 잘 모르고 한 말이다. 요하가 소리를 내지 않은 적이 없건만 단지 밤중에 건너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다. 낮에는 물을 살펴볼 수 있는 까닭에 눈이 오로지 위태로운 데에 쏠려 한창 벌벌 떨면서 두 눈이 있음을 도리어 우환으로 여기는 터에 또 어디서 소리가 들렸겠는가. 그런데 지금 나는 밤중에 강을 건너기에 눈으로 위태로움을 살펴보지 못하니 위태로움이 오로지 듣는 데 쏠려 귀로 인해 한창 벌벌 떨면서 걱정을 금할 수가 없었다. 네, 여기까지 내용 보면은 강물이 크게 넘쳐가지고 흐르고 있어서 사람들은 강물을 바라보면 눈으로 바라보면 그거에 두려움이 사로잡힐까봐 하늘을 쳐들고 가는데 지금 박지원이죠. 박지원의 이제 이야기라서 박지원은 하늘을 쳐다보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밤 시간에 강을 건너다 보니 눈으로 강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볼 길이 없더라. 그래서 눈이라는 감각기관 말고 귀라는 감각기관으로 소리를 통해서 지금 강이 어떠한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귀로 느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나는 마침내 이제 도를 깨달았구나. 마음을 차분히 다스린 사람에게는 귀와 눈이 누를 끼치지 못하지만 제 귀와 눈만 믿는 사람에게는 보고 듣는 것이 자세하면 할수록 병폐가 되는 법이다. 그죠? 그래서 그걸 깨달았대요. 보는 거, 듣는 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는 게 필요하구나. 라고 깨달았대. 방금 내 마부가 말에게 발을 밟혔으므로 뒤따라오는 수레에 그를 태웠다. 그리고 나서 말의 굴레를 풀어주고 말을 강물에 둥둥 뜨게 한 채로 두 무릎을 바짝 오그리고 발을 모두어 말 안장 위에 앉았다. 한번 추락했다 하면 바로 강이다. 나는 강을 대지처럼 여기고 강을 내 옷처럼 여기고 강을 내 몸처럼 여기고 강을 내 성정처럼 여기었다. 그리하여 마음속으로 한번 추락할 것을 각오하자 나의 귀 속에서 마침내 강물 소리가 없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무려 9번이나 강을 건너는데도 아무런 걱정 없어 마치 안석 위에 앉거나 누워서 지내는 듯하였다. 편안하게 마음을 이렇게 고쳐먹고 나니까 네, 들리는 소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강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건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해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한 네, 마음을 잘 다스려가지고 네, 마음을 잘 다스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하늘이 아니라 넌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닫고 티 없이 맑은 영원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내 머리 위 쇠 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안 모으리며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 얘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이 실제 하늘이 아니라 사람들이 본 거는 먹구름을 그 다음에 쇠 항아리를 하늘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 내 마음속 구름을 찢어야 닦아야 제대로 된 하늘을 볼 수 있게 되겠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문학작품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문제가 안 나와 있었네. 가의 논지를 토대로 나와 다를 설명하는데 500자 내용이다. 그러면 가를 설명하는데 나에 대해서 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 3개 써야 되니까 3등분 하면은 우리가 150자 정도씩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분량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논지 정리하는 거 150자 그 다음에 나를 가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거 다를 설명하는 거 150자 그래서 뭐 한 문장씩 추가되면은 네, 딱 500자가 채워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보다는 나다에 한 문장씩 추가해서 뭐 170자에서 네, 이 170자 정도 그죠? 생각을 하고서 하면은 글자 수는 그렇게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가의 논지는 뭡니까? 가의 논지. 근데 예시답안은 가 설명을 반을 썼네요. 예시답안을 기준으로 쓰자. 예시답안은 가 맹자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내용을 반을 쓰고 그 다음에 나다에 총 250자를 썼어요. 분량을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은 가를 온전히 더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네, 기준을 되는 가를 분석하는 거에 우리가 무게중심을 두고 해야 될 것 같고 같은 구조로 문제가 나오면 글자 수를 우리가 배분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가의 기준이 되는 내용이 되게 심플하다. 별로 적을 게 없다. 그러면은 가를 줄이고 나다를 길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내용 원하는 내용들만 제대로 채워 넣으면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사실. 그래서 보면은 가에서는 맹자가 작은 몸이랑 큰 몸을 이야기했어요. 그죠? 작은 몸이랑 큰 몸. 그럼 작은 몸은 뭐고 큰 몸은 뭐고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작은 몸은 뭐였냐면 몸의 감각기가 외부의 뭐 반응에서 일어나는 우리 신체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큰 몸은 마음이니까 그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어떻게 큰 몸이 어떻게 작은 몸을 다스리는지 그죠? 첫 번째 문단에서 보면은 그러나 하고서 마음은 이와는 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작은 몸이랑 마음이랑 서로 반대되는 작용, 반대로 다스려지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의 활동은 감각기관의 활동과 달리 행위자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과를 얻게 된다. 이게 큰 몸 마음에 대한 내용이니까 마음에 대한 정의, 내용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작은 몸, 큰 몸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문을 별로 뜻이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작은 몸은 상황과 규범의 영향을 받고, 큰 몸은 인간에게 부여해진 거라서 개인의 의지에 따라 능동적이다. 그죠? 그 다음에 큰 몸과 작은 몸의 관계에 있어서는 큰 몸이 작은 몸에 우선하고, 감각적 욕망의 충족은 작은 몸을 기르는 일이지만 그것조차도 큰 몸이 우선하게 된다면 작은 몸을 위해 감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 의나 예를 실천하려는 큰 몸을 위한 행위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교회를 다니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만약에 신을 믿는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신을 믿어. 신이 있다고 믿어. 그러면 내가 열심히 가르치고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밥을 먹고 내 건강 관리를 하는 게 다 신을 위해서 하는 관점인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배부른 개돼지가 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배고프니까 먹고 졸리면 자고 그렇게 하는 게 내 그냥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목적과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힘을 내고 그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한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 먹기에 따라서 그냥 단순히 배를 배부르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한 감각을 충족시키는 행위가 의에 이르는 행위로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맹자가 쓴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에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과 같은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활동은 작은 몸을 기르는 일이다. 분명히 그랬죠? 작은 몸을 기르는 게 내 감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이야. 그런데 큰 몸이 먼저 서 있는 상황이라면 내 마음이 어느 것을 향해 뚜렷하게 목적과 그런 생각이 잡혀져 있는 마음이 제대로 서 있는 상황이라면 감각적 욕구와 관련된 활동이 단지 그 내 욕구 충족을 위한 작은 몸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는 걸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의롭고 예에 맞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작은 몸뿐만이 아니라 큰 몸을 위한 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좀 신앙적인 그런 종교적인 관점에 비교를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써야 되는 거고 혹은 그게 이해가 돼야 지금 여기 풀어서 구구절절 나와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표현을 좀 바뀌어서 요약이 된다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적인 부분 해석이 안 되면은 옮겨 적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심플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마음 여러분 쿵푸팬더 알죠? 쿵푸팬더가 배울 때 하는 게 이너피스 마음의 평화 내면의 평화를 다스려야 해내야 모든 육체적인 것도 다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맹자의 관점이 비슷한 거예요. 마음이 바로 서 있으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와 그거에도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더 큰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으로 될 수가 있다. 다다를 수가 있다. 네. 라는 관점 맹자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글이 그게 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좀 더 시적 큰 강물을 어쨌든 건너는데 눈에 귀에 인간의 그 감각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면 내면의 평화를 콩푸팬더처럼 얻으면 물줄기가 세차게 흐르는 것에 눈길이 빼앗기도 두렵지 않고 그 물줄기가 거칠게 흘러가는 게 막 폭포수처럼 막 큰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휘둘리지 않게 된다. 마음이 바로 서면은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글이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은 큰 몸이니까 박지원이라고 얘기하니까 박지원은 큰 몸을 잘 다스려서 작은 몸에 제공하는 감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강물 소리에 그치 소리에죠. 밤중에 건널 때 그 강물의 거친 물줄기 소리에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고 그 강물을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가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 마음을 큰 몸, 감각적인 기관 작은 몸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 표현을 그대로 갖다가 박지원은 큰 몸을 잘 다스려서 큰 몸이 잘 바로 서 있어서 작은 몸의 감각을 휘둘리지 않고 그 강물을 9번이나 무사히 아무런 두려움 없이 왔다 갔다 건널 수 있었다. 이게 큰 몸이 잘 서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과외 관점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다는 사실 싫어서 저는 문학작품 진짜 싫거든요. 문학작품 알려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문학작품은 극혐했는데 그래서 문학작품 있는 학교들은 나는 사실 논술 학교로 추천하지도 않는다. 왜냐면 내가 어려우니까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맨날 인하대, 아주대 이런 학교들 굉장히 사랑합니다. 어쨌든 특성 이번 볼 거니까 시가 나와 있는데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 내가 본 거는 지붕 덮은 소양아리 그거를 하늘로 알고 인생을 살았다라고 했어요. 그죠? 하늘인 줄 알고 보고 생각했던 게 실제로는 제대로 된 항아리가 아니고 먹구름이고 쇠항아리였다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된 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큰 몸인 마음을 그런 말이 안 나와 있네. 마음속 구름을 닫고 티 없이 맑은 영혼을 얘기를 여긴 직접 나와 있는 표현이 없네. 아니면은 이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면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닫고 찢으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다에서는 말하고 있는 게 화자가 마음속 먹구름을 닫고 그 다음에 쇠항아리를 찢어서 가짜 하늘이 아닌 진짜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 진짜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큰 몸인 마음을 닫고 뭐라고 해야 될까? 훈련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직접적으로 사람들한테 나온 표현이 없어가지고 내가 찾아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나와 있는 표현 자체는 내 마음속 구름을 닦으라는 표현밖에 없어가지고 그거를 내가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써야 될 것 같아. 제대로 된 하늘, 그동안에 봤던 거짓된 하늘 말고 제대로 된 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큰 몸이 마음을 수양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잘 세워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설명자가 사람들이 제대로 된 하늘이 아닌 쇠 항아리와 먹구름을 보고 지내는 것은 마음이 큰 몸이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우야 내 말 들었어? 아니야. 여기 써봐. 그래서 시는 정말 싫다. 문학의 답이 어딨어? 보고 느낀 사람 마음이지. 그렇다고 열린 답안도 아니고 말이죠. 답이 정해져 있어. 해석해야 되는 의도가 정해져 있는 채로 글을 쓰라고 하니 별로다.
숙대도 문학이 있었던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학교가 훌륭한 학교예요. 상신도 문학이었는데 상신 쓸까요? 독서. 숙대 이랬으라고. 아니 근데 못 쓴다니까요. 최저를 맞출 건데 최저와 똑같은데 왜 못 쓰냐고요. 아니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써요. 무서워요. 근데 그때 많이 쓴 학생이 대부분이 누군지 알아요? 재수생이에요. 더 무섭죠 그러면. N수생은 뭐 하고 있어? 공부요. 정시하고 있지. 네. 그죠? 네. 정시하는 와중에 논술하는 거야. 네. 그죠? 네. 너는 뭐 하면서 논술할 거야? 저 내신은. 너는 이제 내신 곧 끝나잖아. 똑같이 뭐 할 거야? 정시 최저를 맞추면서 뭐 할 거야? 논술 공부할 거죠. 그러면 너랑 A수생이랑 다른 게 뭐야? 그냥 피지. 걔네는 내신 대비 안 하고 정시를 더 오래 준비한 거야. 네. 논술 준비도 똑같은 거는 정시 준비하는 학원을 다니면서 논술하고 난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 정시 저는 못해요. 최대 못 맞히고. 아, 최저를 못 맞춘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만 네. 최저를 맞춘다면은 둘 다를 안 쓸 이유가 지금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이대가 국어 포함 오던데요? 저 국어가 감이 없어요.
자, 요약 250자 하면은 먼저 볼게요. 뭐. 근데 이거 한문을 쓰고 가면 안 돼요? 어디 가게? 영어 공부해야 돼.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영어 공부해야 했는데. 육모 공부를 무슨 하루 종일 하신대요. 무슨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모의고사 나 생전 처음 듣네. 모의고사를 하루 종일 공부한다는 말 생전 처음 듣네. 생전 처음 들어. 사파이랑 그거는 다 받아야지. 그렇지. 뭐 수능도 전날 벼락치기 하시려고요? 그럴 수도 있지.
주요 결정이 네. 큰 몸을 바로 잘 세워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지문 요약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 없이 그죠? 작은 몸이 큰 몸이 어떠하다. 그래서 이 결론 예를 들면 작은 몸이 하는 활동들은 큰 몸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게 내가 그 종교적인 거까지 이야기해서 의미를 전달하고 설명했고 네. 그러니까 몸이 바로 서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자기 뜻을 명확하게 세워놨으면 그 명확한 목표를 달하기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대학을 가려고 하잖아요. 그 활동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몇 시에 일어나고 체력을 위해서 뛰고 밥을 좀 규칙적으로 먹고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 밥을 먹고 스트레칭을 몸 푸고 하는 게 작은 몸을 위한 내 감각을 채우기 위한 행위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큰 몸이 바로 서 있어도 큰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된다라면은 그게 지문의 표현으로는 이게 그렇게 하더라도 의롭고 예에 맞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게 작은 몸뿐만 아니라 큰 몸을 위한 일이 되기까지도 한다라고 하는 게 그런 맥락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향성이 조금 그게 없이 요약이 됐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중간에 설명되어 있는 거 요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이거에서 이 부분이 좀 크게 필요 없는 것 같고 얘네들은 뭐 각각 무슨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이거 말고 이제 얘네가 어떤 것들을 비롯된 사실인데 그래서 큰 몸이 잘 세워졌으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그 방향성 제시를 하고서 마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지금 요약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문장에 너무 쉽게 흡수된다는 경향을 언급하며 작은 몸과 달리 움직이는 큰 몸, 마음이 움직이는 큰 몸, 마음이니까 마음이 움직인다는 건 좀 잘못 꾸민 거지 않을까. 아, 그 다음에 쉽게 휩쓸린다는 경향보다는 쉽게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쉽게 휩쓸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작은 몸과 달리 표현이 맞지 않을까. 달리 움직이는. 몸과 달리 이 몸과 달리 큰 몸, 마음은 어떠하다.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더 중요한 역할로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작은 몸이랑 몸과 달리면 얘랑 다른 표현으로 써야 되는 거지. 큰 몸을 꾸며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표현이 몸과 달리면은 큰 몸은 어떠하다. 지금 여기서 지금 작은 몸으로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 그럼 이러한 작은 몸과 달리 큰 몸은 어떠하다라고 표현이 들어갔는데 거기 어색하게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달리도 어색하게 지금 들어갔고 몸, 마음을 움직인다는 표현도 조금 맞지 않게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이게 들어가도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결론 부분 때문에 나는 그럼 이걸 들어가게 되고 결론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 몸을 바로 잘 세워야 된다라는 맥락에 요약이 들어가 있어요. 가의 주제는 어쨌든 그거니까 입장에서 네. 그래서 그게 없어서 좀 아쉽다. 여기 첫 부분에 단어나 표현이 좀 잘못 들어간 거. 우리가 실제 그냥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가의 관점에서 우리 지금 나 써야 되잖아요. 네. 그죠? 가를 토대로 나를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설명하려면 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야. 나의 이야기가 뭐냐면 늦은 밤 강물을 걷는 거죠. 강물 이름도 나왔어요. 뭐였지? 요하 맞죠? 요하라고 그냥 강물을 걷는 게 낫겠다. 나에 나와 있는 뭐 지은이 혹은 필자, 박지원이라고 얘기될 것 같아요. 9번이나 큰 강을 건너는데 9번 건너는데 밤에 건너서 강물 소리가 크게 들리는 그 소리에 압도되지 않고 그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편하게 건널 수 19번이나 왔다 갔다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뭘 잘 다스렸기 때문에 큰 몸인 마음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그 소리에 사로잡히지 않고 아무 일도 없이 두려움 없이 9번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다. 오케이? 평가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린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를 안 해도 되는 거고, 나에 나와 있는 사건은 밤에 큰 강을 9번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흔들림 없이 잘했던 거는 필자가 지은이가 마음을 큰 몸인 마음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가해서 표현을 해주면 돼요. 얘는 문단 안 닫았을 것 같아. 가입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 네. 마음의 뜻을 붙잡느니 마음의 뜻을 붙잡는 세운다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아, 왜냐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마음을 잘 해놔야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표현이 내가 느끼기에는 붙잡는다도 맞을 수도 있긴 하지만 약간 내가 이해한 바로 그게 더 나은 것 같고, 그래서 강조하고 있다. 마음의 뜻을 붙잡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얘기한다. 가장 이렇게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강조하는 것이다. 강조하고 있다. 뭐 것이다가 좀 어색한 것 같아. 것이다가. 것이다가 어색한 것 같아서.
썼어? 아니요. 이게 150이라 했죠. 두 문장? 아니 예시답안에서 가가 250자였고 나다를 250자였고 했으니까 2로 나누면 125자. 125장. 선생님 다 이해 잘안 돼요. 맞아, 나도 잘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시의 의미는 이해를 난 못하겠고 그 시를 이해해서 한 건 아니고 다는 하늘이 진짜야. 그러니까 하늘이 어떻게 보면 뭐 진리 제대로 된 사실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이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실제로 본 거는 하늘인 줄 알고 봤지만 그게 먹구름이고 그 다음에 하늘을 알고 살았던 게 지붕 덮은 쇠항아리래. 그죠? 근데 이거를 하늘을 진짜 하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늘을 먹구름으로 새 먹구름과 새 항아리를 하늘인 줄 알고 살았던 이유는 제대로 깨뜨려 보는 큰 몸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진짜 하늘을 보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맥락으로 쓰라는 의도이지 않을까 라고 나는 이해를 하고 봤어요. 근데 얘도 한양처럼 작은 몸의 관점에서 이 가, 나, 가 다 둘 다 나다 두 개 다 설명해야 되는 아 그래요? 그래서 나가 125자, 다가 125자에서 250자로 해서 500자로 만들어. 그러니까 사실 그냥 심플한 거예요. 얘 결론은 글자 수도 그렇고 내용이 나다를 둘 다 125자인데 다가 뭔지를 얘기는 해야 돼. 그죠? 다가 뭔지 이야기를 하고서 그 다음에 결론은 뭐야? 큰 몸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을 제대로 못 봤다 라는 문장을 써야 되니까 다에 대한 내용을 사실상 한 문장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는 사실 표현이 되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제대로 된 하늘을 보지 못한 것, 먹구름을 쇠아리를 하늘로 믿고 살았던 이유는 큰 몸이 제대로 수양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몸이 바로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은 화자가 작가가 지은이가 사람들에게 쇠아리를 닫고 내 마음속 구름을 찢어라라고 한 외침을 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큰 몸을 제대로 세우라는 의미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의 방법이 약간 겨울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이자하고 어하고 달라요. 어이하고 어하고 너. 너하고 네. 네가 둘 다 똑같죠. 똑같은 게. 그럼 내를 여기서는 너로 써도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아, 그냥 너. 내라고 써. 네. 내가 너를 지칭할 때. 나만 수업 봤나? 맞아요. 아하. 주요 맹점이 지금 강을 자, 나와야 되는 일단 기본 내용이 강을 몇 번 건넜어요? 9번. 9번이요? 9번 건넜어요. 그 9번 건너는 동안 한 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동요가 없었다고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네. 지금 주요 스토리는 그거야. 큰 강을 9번이나 어둠에 건너는데 내가 동요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 박지원이 건너는데 그거를 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마음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 귀라는 감각기관이 흔들리지 않고 건널 수 있었던 것이다. 문 안에 있어요? 지금 잘못된 왜냐하면 자, 눈을 하늘로 치켜들고 가는 걸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강을 건너는 걸 보고 박지원이 사람들이 뭐 하늘에 기도를 하면서 가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했어요 처음에.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강물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 바닥에 안 보고서 건너는 거 있죠. 높은데 길 건널 때 그런 것처럼 건넜던 거였구나. 근데 낮에는 그랬는데 밤에 자기가 이제 건너려고 갔더니 강물은 보이지 않고 강물 소리만 들리더라. 근데 강물 소리가 들리는데 이 들리는 소리가 무시무시한데 내가 이 귀로 들리는 이 감각기관을 휘둘리지 않고 잘 9번이나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서 것이다 라는 거다. 그래서 주요 스토리는 9번을 앞에 사람들이 하늘 쳐다본 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고 박지원이 그 큰 강을 밤에 거친 물소리를 들으면서도 동요치 않고 건넜다가 스토리고 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박지원이 마음을 큰 몸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라고 써야 됩니다. 그죠? 이게 있고
주제 했다고? 네. 자, 근데 어쨌든 다가 그러니까 가의 관점이 마음이 감각을 아니 자금 주제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지배. 그래서 가의 결론은 뭐냐면 가는 큰 몸을 잘 다스려야 된다. 네. 라는 게 한 문장의 결론인데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둘 다 봤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던 큰 몸과 작은 몸으로 나눠가지고 큰 몸의 관점에서 작은 몸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네. 그죠? 지금 원하는 방향성이 답이 전혀 아닌 걸로 나와가지고 글이 안 써지네요. 마음이 내일 시험에 가는가 봐. 내일 벼락치기 잘하고 네. 내일 다시 써봐. 내일 끝나고 이 시험은 또 목요일에 보셔야 되니까. 네. 그거 월요일만 오는 거야 이제? 아니요? 그러면 월화 금이요. 월화 그러면 이번에 월요일 보고 안 와? 네. 오늘 지원 안 해요. 내가 믿어 내가 미꾸라지 같아. 눈을 흐리고 있는 것 같아. 괜히 좀 마음이 찜찜하네. 쌤이 제일 열심히 하시는 거죠. 나는 금요일날 화금이라서 네. 금요일날 있는 애들 오늘도 부르고 금요일 것도 수요일날 많이 시키네. 아 진짜요? 이제 얘네는 어려서 시간이 많잖아요. 난 고등도 시키는데 고인도. 아 진짜? 고인도 그래서 오늘도 오고 내일. 왜 그러는? 고등학 생이니까 더 해야지. 쉬면 어떡해. 그치? 괜찮아. 쌤들 글 써서 쌤한테 보내요? 네. 내일 그거 1, 2번 둘 다 다시 써서. 네. 안녕히 계세요. 화자는 내가 본 하늘은 먹구름이고 지붕 덮은 생활이와 같은 손길치 못한 하늘이라고 한다. 자신의 내면을 닫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마음매기에 오늘 애무작을 차단해 잘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만 마무리될까? 표현이? 잘 안 떠올라요. 뒤에 단어들 다스려야 한다. 정말? 이게 예시 답안이거든요. 다의 여자가 마음속 먹구름을 덮고 머리 위 쇠아리를 찢어 맑은 하늘을 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큰 몸인 마음을 수양하지 않아서 일부 상황을 잘못 판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다 맞거든. 그래서 난 지금 마지막 문장이 뭔가 표현이 지금 요런 느낌 있죠. 보았기 때문이다. 화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사람들이 큰 몸을 제대로 수양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 영향을 받은 거다. 잘못 파악한 거다. 너도 결을 똑같이 썼거든. 그래서 난 지금 마지막 문장의 표현만 좀 아쉬운 거야. 외부 자극을 마음의 자신의 내면을 닫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지문에 나와 있는 걸로 얘처럼 큰 몸이라는 표현을 넣었어야 되지 않을까. 내 자신의 내면을 닫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큰 몸을 단련해 훈련해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라고 봤다. 외부 자극을 잘 차단했다. 차단해 낼 수 있어야 된다. 외부 자극을 뭐지? 걸러낼 수 있어야 된다. 걸러는 좀 표현이 그렇게만 마무리했으면 괜찮지 않았을까. 내용은 다 그냥 지금 뒤에 다 들어가고. 근데 이거는 나는 조금 애매해. 박지원은 귀에 휘둘렸다고 했고 박지원이 낮에 사람들이 건너는 걸 보고 사람들은 눈에 현혹됐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걸 묶어서 사람들이 눈가기로
있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해. 박지원이 관찰한 입장에서랑 당사자인 입장에서 내가 지금 이야기가 구분돼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묶어서 표현하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냥 차라리 그 사람들이 하늘 보고 건넌 거에서 내가 아까 쟤한테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제외하고, 왜냐하면 주인공이 박지원이고 스토리의 그거는 박지원이 밤에 강물 소리가 세차게 두려웠지만 휘둘리지 않고 9번이나 평안하게 왔다 갔다 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큰 몸인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렇다 라고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늘 보고 건넌 거는 필요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덕성은 가지문에 나와 있었던 큰 몸이라는 표현을 계속 큰 몸과 작은 몸을 사용을 하는 거를 예시 답안으로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뭐지? 큰 몸을 꾸미는 말, 큰 몸을 설명하는 거, 작은 몸이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 어떤 정의를 내리는 단어를 설명하잖아요. 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 그럼 나라는 그 단어는 못 바꾸는 거고 정의에 나와 있는 표현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큰 몸, 작은 몸. 큰 몸을 마음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그 마음 말고 뭐 다르게 풀어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큰 몸, 작은 몸이 답안 자체에 들어가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얘네들은. 그리고 다른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어떤 정의를 내린 철학적 명칭, 키워드 그거 자체는 못 건드리는 거고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글과 다른 표현, 나만의 표현, 내가 이해한 똑같은 의미로 전달하는 표현을 바꿔서 하는 건 다 괜찮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큰 몸, 작은 몸이 조금 다 두 번 다 안 들어가가지고 덕성에서 좀 아쉽게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두 번째 그 뭐지 다 쓴 거는 굉장히 잘했고 나는 감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박지원의 9번 걷는 게 메인인데 사람들과 묶어서 눈과 귀 휘둘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큰 몸이라는 표현을 안 쓴 거,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감점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앞에 가는 요약이 그랬는데 나다는 묶어서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정리해서 한 번에 가나다를 다시 써볼까? 아니 가나다란다. 지금 이거를 수정해서 한 번에 써볼까? 글자 수도 거의 맞췄죠? 240. 아 근데 앞에 거를 좀 수정해야 되니까 앞에 거 글자 수만 맞춰서 수정을 하면은 뒤에 거는 이거 뭐지? 사람들 묶어서 한 거 말고 박지원이 9번 건넜다라는 걸로만 바꿔서 한 번에 답을 다시 써보실 수 있어요. 다는 거의 안 고쳐도 될 것 같고 나랑 가 그 부분만 수정해서 써봅시다. 이거는 문제가 이번에 써있네. 아까는 문제가 안 써있어서 재심 문제 2는 재심은 가에 나타난 법치주의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요약하래. 일단은 법치주의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서 요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1번이랑 똑같죠? 가에 대한 요약을 일단 내용 정리를 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각각의 관점에 해당되는 사례를 나다라마를 선정하여 이거 그죠? 이나대처럼 똑같이 분류하는 거. 관점 두 가지 있는데 A 관점이냐 B 관점이냐에 따라서 나다라마를 분류해서 왜 거기에 해당하는지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왜 A 관점에 해당하는지. 나는 뭐 때문에 A 관점이다. 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B 관점에 해당한다. 라는 이러해서 A 관점이다. 마는 이러해서 뭐 B 관점이다. 이렇게 쓰라는 거겠죠. 그죠? 네. 근데 이게 500자니까 가에 나타난 두 가지 관점을 요약하래. 그러니까 가에 대해서 써야 되는 게 지금 뭐 A 하나, B 하나를 요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의 분류를 나다라마 해서 이걸 해서 합쳐서 500자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250자면은 여기다 250자 쓰기에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길게 20자 두 개로 쓰는 40 한 문장 8, 4, 300. 그래서 최소한 두 문장씩 쓴다고 생각하면은 80자씩 4개면은 한 320자. 그러면 가 요약하는 게 180자. 200, 300 정도로 나누는 게 좀 더 적당하지 않을까. 반반은 조금 이게 좀 빠듯하지 않을까 싶어요. 느낌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가 관점 쓰고 나다라마를 나누라고 했으니까 뭐 평가하고 비교 분석 이런 게 아니라 얘가 왜 가의 A 관점에 해당하느냐, 얘가 왜 B 관점에 해당하느냐만 이야기하면 되니까 길게 서술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아까 좀 전에 1번 답안 쓴 것처럼 박지원이 9번 강을 건넜다. 근데 잘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한 줄만 덧붙였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얘도 한 줄씩. 그러니까 일단 글자 수 분류는 뭐 그냥 가를 250자 쓰고 얘네를 250자 끊어본다고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얘가 4개니까 얘를 300자로 하고 얘를 한 200자 정도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언급해야 되는 게 4개나 되니까 몇 자씩 언급하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서 일단 뭐의 법치주의가 어떤 두 가지 관점인지 보자. 법치주의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에 따른 통치 방식을 의미한다. 법치주의가 강조된 것은 근대 시민혁명 이후다. 초기의 법치주의는 법 자체의 내용과 목적보다는 의회 제정이라는 형식적인 합법성이 강조되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합법성이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법의 제정 주체와 절차의 합법성과 같은 통치의 형식을 강조하는 법치주의가 나타났다. 이러한 법치주의는 통치 합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인권을 침해하고 독재를 정당화하는 법이 제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게 하나의 관점인가 봐요. 그죠? 옛날에 독재 시대 때 통치할 수 있게 법이 제정되었다라는 거. 그죠? 법으로 합법적으로 통치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거. 법으로 있으면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 자체가 있으면.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아니라는 거겠죠. 오늘날에는 형식적인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와 헌법의 이념에 실질적으로 부합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지금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법은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라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법이 제정되는 이 법의 목적이랑 내용도 우리가 납득하고 정당해야 된다. 그래야지 제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에는 그 목적이 정당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었다. 그래 독재에 활용을 해서 옛날에 뭐 장발도 안 되고 미니스커트도 안 되고 뭐 밤 10시에 돌아다니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옛날에 있었던 거니까 그게 법으로 있었으니까 그거를 통치하는 데 활용하는 것 자체는 법이 있으니까 합법적으로 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체계상으로 있는 거. 이론적으로 법이 있으니 적용시키는 게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런 법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법의 목적, 장발을 못하게 하는 목적, 예를 들면 머리를 기르면 거기서 세균이 나와서 사람들이 감염되거나 위험해. 그러면은 장발하지 말라는 합법적일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하지 마. 뭔가 이게 개인의 의사나 개성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법의 목적과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의 보장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 이념에 부합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 보장되는 정의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법치주의냐, 아니면 그냥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되는 법치주의냐, 목적만 있어도 되는 그거냐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네요. 그죠? 법 관점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근데 문장으로 하나의 키워드로 선정하기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죠? 통치 합법성이 강조된 법치주의, 아니면 이거를 추가해서 꾸며주는 인권을 침해하고 독재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합법성만 지나치게 강조된 통치 법치주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좀 너무 긴 것 같으면 통치 합법성만 강조된 법치주의, 그 다음에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평등이 보장된 법치주의. 그죠? 왜냐면 지금 그 두 가지를 나눈 어떤 정의된 키워드가 뭐다라고 안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 내용 중에서 그 특성을 뽑아내가지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 단어는 없는 거지 사실. 그냥 문장 자체, 지문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대략 이런 관점, A 관점, B 관점이 이렇게 있구나라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나다라마를 보면서 A에 해당하는가, B에 해당하는가, 그럼 왜 A에 해당하는가를 쓸 수 있는 상태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경찰은 며칠 뒤 발표되는 개정 경범죄 처벌의 시행을 앞두고 국민들의 조심을 당부하기 위해 3월 21일까지 제1단계 개몽운동 기간으로 정해 경범정화운동을 편다. 경범죄 위반자는 즉결 심판을 회부한다. 경찰은 앞으로 11개 항목을 특별 단속할 예정인데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적용 범위 등을 조심해야 할 일을 살펴본다. 제1조 짧은 옷 노출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장발하지 말라 하는 거 옛날 시대 때 1973년대 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나온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 경찰은 가위와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머리가 긴 사람을 적발하여 현장에서 머리를 깎았고 미니스커트 입은 사람을 단속하였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AB로 나눌게요. 일단 하나 키워드가 없으니까 A. 첫 번째 나온 법치주의 관점이겠죠? 네. 그죠? 통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것가 강조된. 그 다음에 다는 미국에서는 노예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흑인에 대한 차별을 지속하였다. 특히 남부 지역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러한 차별은 1870년대부터 1960년대 초까지 시행된 소위 짐크로법이라 불리는 법들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짐크로법은 공공기관 등에서 인종을 분리하여 흑인을 합법적으로 차별할 수 있게 한 여러 가지 법들을 가리킨다. 법으로 아예 있었나봐. 짐크로는 어리숙한 흑인을 희화한 쇼에 등장한 인물의 이름으로부터 유래했다. 인종분리와 차별을 제도화한 법들로 인해 흑인은 백인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없었고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버스나 화장실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조차 차별을 받았다. 흑인들은 짐크로법에 따른 통치에 저항하였다. 1896년 호모 플래시는 열차에 백인 차량에 탑승하여 흑인 차량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거부하였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안녕하세요. 인종을 분리하고 차별하는 연방법원의 심사를 받게 되었지만 연방대법원은 분리하되 평등하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차별을 정당화하였다. 네. 하지만 흑인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백인들도 미국의 관할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며 피부색에 의해 투표권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헌법의 정신이 구현되기를 바라며 지속해서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1964년 시민권 투표권법이 제정되고 이거는 사라졌다. 자, 만약에 이 하지만이 없었으면은 나랑 똑같은 거죠? 네. 그죠? 윗부분이랑. 근데 하지만이 어쨌든 결론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 거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니까 지금은 이게 사라진 거니까 법이 헌법 정신이 제대로 구현되고 인종차별이 사라져야 되는 게 발현된 B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다. 두 번째 법치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야간 오개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사라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대에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직장인, 학생 등이 사실상 집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였으며 또한 야간 오개 집회를 할 때 관할 경찰서장이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과 집회에 대한 허가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2항의 정면으로 위반된다라며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결정하였다. 네, 이거는 개인들의 저기가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거니까 B랑 맞겠죠? 인권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결의 B에 해당하는 예제라고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시민 불복종은 시민 참여한 형태로 정의롭지 못한 법을 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의도적인 위법 행위다.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에 관한 규범적, 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법을 공개적, 의식적으로 위반한다. 시민 불복종은 자연법이나 양심 등의 도덕률에 의해 지지된다. 인간이 만든 실정법은 상위의 자연법이나 도덕률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만약 이에 위배될 때 시민 불복종이 요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어떤 법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사회 정의를 훼손하는 경우 이런 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정당. 여기 결론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B에 해당하는 거다. 지문이 4개 있어서 A, B 2개씩일 것 같았는데 B에 해당하는 거 3개, A에 해당하는 거 하나만 있었다. 그죠? 이건 한번 꽈다라고 볼 수 있겠지? 당연히 누구나 둘둘이라고 의심할 텐데 하나 셋으로 분류가 나왔다라는 거
이게 조금 요 문제 특징인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 보고 가야 될 것 같아. 이게 보니까 설명에서 보니까 얘는 키워드를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키워드를 정해놓고 그래도 쓰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우리 연습이니까 첫 번째 거 말도 안 되는 법으로 한 거는 형식적인 법치주의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B라고 얘기했던 거는 실질적인 법치주의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인 법치주의냐 실질적인 법치주의냐로 나눠서 생각을 합시다. 형식적인 법치주의, 실질적인 법치주의. 그래서 가에 대한 요약도 그렇게 그 단어를 아예 써서, 가는 법치주의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인데 그래 절차적 합법성 그것만을 막 강조하고 있는 형식적인 법치주의랑, 그 다음에 인권 보장이나 그런 것도 제대로 보장되어야 되는 실질적인 법치주의로 나눠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또 예시 답안을 보니까 나는 아까 지문만 문제만 보고선 250자로 나눴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예시 답안을 보고서 글자 수가 굉장히 파격적이라서 보면은 가는 법치주의에 대한 두 가지 관점으로 이게 형식적인 법치주의랑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하대로 치면 인하대 답안 쓸 때 어떤 서론 느낌처럼 얘는 뭐랑 뭐로 나눠져 있다. 나는 그 중에 뭘 택한다라고 우리가 쓰는 것처럼 얘가 법치주의에 대한 관점이 이거랑 이게 있다. 이게 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고, 그래서 나는 뭐에 대해서 돼 있고 나머지 세 개는 실질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가에 대한 내용이 한 문장으로 그냥 끝난 거야. 한 문장. 길게 한 문장이니까 우리는 뭐 잘라서 쓰면 두 문장 써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도 그냥 가에 있는 법치주의가 두 가지 관점, 뭐랑 뭐가 나와 있다라고 해서 한 문장이 끊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그래서 뭐 어떤 부분 때문에 어디에 해당한다. 그죠? 질문이 해당하는 사례를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그래서 사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다. 나가 A에 해당하는 사례다. 형식적인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사례다 라고 했어요. 지문에 어디에 속하는 사례인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요게 표현을 좀 우리가 이거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게 요겁니다. 이제 요거. 반면 나는 이건데 다라 마는 세 개는 다른 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면 우리가 뭐 그냥 쓰면 다라 마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라고 쓸 수도 있는데, 다라 그리고 마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접속사를 한번 넣어서 글자 수에 따라서 우리가 요런 거 표현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두가 그냥 다라 마라고 쓸 확률이 높은데 이렇게 한번 붙여주면 조금 더 달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그래서 3개 정도 지문이 만약 혹시라도 이나대 어차피 둘둘인가 그럴 일 없지만 3개를 나열되는 경우가 우리가 지금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3개를 만약에 나열해서 쓴다라고 하면은 요런 표현도 우리가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거. 그래서 요런 거는 기억해 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내용적으로는 어렵지 않죠. 근데 아까 이게 그 키워드를 안 보고 하면은 뭐라고 써야 되는지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딱 명시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고해야 되는 건 형식적인 법치주의랑 실질적인 법치주의로 이걸 A, B로 나눠서 이 키워드를 그냥 그대로 써서 요약을 해봅시다.